자, 일반화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주기율표를 보면서 한번 전자 배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기율표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각각의 색깔은 전자 배치의 부오비탈의 위치 또는 부오비탈의 영역을 나타낸 거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 펜으로 좀 바꾸고. 네. 제일 왼쪽에 있는 1족과 2족의 경우에는 S 오비탈을 채운다고 얘기했고요. 그죠? 1족은 1S, 2족은 S2. 이렇게 채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3족과 18족까지 3A족과 8A족까지는 P 오비탈을 채운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P 오비탈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분홍색의 부분은 전이금속들이 주죠.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 오비탈을 채운다. 이렇게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F 오비탈을 채우는 요 하단에 두 줄의 원자들은 F 오비탈, 그래서 14개를 채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그림으로 보면 쉽게 S와 P, D, F의 오비탈이 각각 어느 원자들의 영역에서 활동하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자 오비탈 도표라는 것을 설명할 건데요. 우리가 오비탈까지 했고 전자 배치까지 했어요. 요 전자 배치를 우리가 스핀으로, 전자의 스핀으로 표시해 놓은 게 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비탈 도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괄호를 표시하고 괄호 안에다가 전자의 스핀인 M, S, 이거 우리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배웠었죠? 요렇게 화살표를 하나는 위의 방향, 하나는 아래 방향으로 짝을 이루도록 그리는 게 이게 전자 오비탈 도표예요. 원자 오비탈 도표. 이것을 훈즈의 훈즈의 규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에너지 상태의 오비탈이 여러 개 있을 때, 전자들은 평행한 스핀을 가지며 한 오비탈에 하나씩 채워진다. 즉 뭐냐면 S 오비탈은 이게 한 쌍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P, D, F 같은 경우는 여러 쌍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P 오비탈의 경우에는 3개의 쌍이 있는데 각각의 이렇게 전자 스핀이 위아래로 쌍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짝을 이루면서 채워진다. 요거예요. 한 오비탈에 전자 2개는 스핀이 반대다.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써주고요. 주어진 붓껍질에서 절반만 채워진 오비탈이 가능한 한 많이 채워진다. 즉 하나씩을 다 채우고 나서 다음번에 나머지들을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홀전자를 가진 물질을 상자기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전자가 채워진 것은 반자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그네틱.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채워진 게 뭐라고요? 상자기성. 2개가 다 채워진 게 반자기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5개에서 10개의 전자를 가진 원자의 오비탈 도표 어떻게 채워진다고요? 하나씩 먼저 채워진다고 그랬어요. 먼저 S1s 오비탈이 챙겨지고 2s 오비탈이 채워진 다음에 P 오비탈이 챙겨질 건데요. 하나, 2개,
3개까지 채워지고 그 다음에 반자기성으로 하나, 2개, 3개 이렇게 채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비탈 도표를 그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제 볼게요. 예제 6.8입니다. 황과 철의 오비탈 도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황은 몇 쪽에 있죠? 황의 원자 번호 여러분들 6 3 황 16개였나요? 16개? 6쪽에 있으니까 6쪽에 3주기에 있죠. 황은 6쪽에 3주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인데요. 그래서 1s2, 2s2, 2p6까지 해서 2주기까지 채우면 10개죠. 그 다음에 3주기에 3s2, 3p4 해서 총 6개를 채우는데 1s 한 쌍, 2s 한 쌍, 2p, 2p 세 쌍, 그 다음에 3s 한 쌍, 3p 채우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채운다? 6쌍이, 3쌍이 지금 다 안 채워졌죠? 먼저 한 방향으로 3개를 채우고 나머지 4번째 것을 짝 채움을 한다. 요게 여러분들 포인트예요. 그죠? 그 다음에 철은 전이금속에 있죠. 전이금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d 오비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d 오비탈이 들어가는데요. 보세요. 1s2, 2s2, 2p6까지 10개 들어갔죠. 그 다음에 3s2, 3p6 다음에 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4s2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10개. 그 다음에 3d6 6개 들어가니까 얘는 전자가 26개 있는 거죠. 그죠? 짝을 다 채웠어요. 짝을 다 채우고 3D에 들어가는데 D는 몇 개? 오비탈이 5쌍이잖아. 5쌍.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각각에 하나씩 채워주고 방에다 하나씩 채워주고 나머지 그죠? 6번째 것을 쌍을 만들어준다. 앞에 황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F 오비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5, 6, 7개죠? 7개인데 어떻게 채워져요?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순서대로. 이게 F 오비탈은 이렇게 채워질 거다. 다음. 단원자 이온의 전자 배치. 이온의 전자 배치요. 이온은 뭐예요? 전자를 잃거나 얻은 게 이온이잖아요. 그죠? 원래의 원자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은 게 전자 배치예요. 단원자 이온은 가장 높은 주양자 수에서 전자를 잃거나 혹은 전자를 얻었다. 가장 높은 주양자 수.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배치. 주족 원소의 이온은 불활성 기체 구조를 가지려는 특성이 있다. 이것을 등전자라고 한다. 즉 8개를 채우고자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애들은 주로 잃어버리는 전자를 날려보내는 그죠? 뒤쪽에 있는 애들은 주로 전자를 들고 들어오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왜? 많은 것을 채우기보다 조그만 것을 잃어버리는 게 좋고요. 그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조금을 채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주로 전자를 채우는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화되는 경향이 크고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주로 잃어버려서 플러스로 되는 경향이 크다. 이겁니다. 주조원소에 그래서 이거 등전자 하는데 질소에 전자를 3개 얻으면 누구랑 같아져요? 질소에서 전자를 3개 얻으면 누구랑 같아져요? 네온이랑 같아집니다. 산소에서 전자를 2개 얻으면 네온이랑 같아지죠? 불소에서 전자를 하나 얻으면 네온이랑 같아져요. 그래서 전자의 배치가 같아지는 애들을 뭐? 등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카리 금속의 할로겐 화합물은 알카리 금속은 할로겐과 얘가 할로겐이죠. 얘가 할로겐 7쪽과 한 개씩 만나는 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알카리 토금속은 할로겐과 2개랑 만나요. 왜? 얘들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2개 필요하죠? 알카리 토금속의 산화물은 MO. 얘는 알카리 토금속은 얘는 O는 마이너스 2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붙어요. 하나씩. 이렇게 됩니다. 16쪽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17쪽은 마이너스 1가 이온이 주로 있다. 16쪽은 마이너스 2가 17쪽은 마이너스 1가가 주로 있다. 여기는 1쪽은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가 주로 있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얘랑은 하나씩 만나고 얘랑은 2개 대 1개 만나고 얘랑은 1개 대 2개 만나고 이 얘기가 여기 써져 있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전이금속의 양이온 얘기. 불활성 기체의 구조 이온을 형성하지 않는다. 앞에서 불활성 기체 8쪽의 등전자를 구성하는 8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성향을 띈다 했는데 전이금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플러스 1 이상의 전하를 가진다. 양이온을 형성할 때 최외곽의 S전자를 먼저 잃는다. first in, first out. 먼저 채워진 것을 먼저 잃는다. 자, 4S가 먼저 채워졌기 때문에 얘를 이온화시키면 4S가 빠져나가고 그죠? 3D가 남는다. 2 플러스로 되면 얘가 먼저 빠져나간다. 이게 하나 더 빠지면 그 다음에서 얘에서 마이너스 1에서 5개로 남는다. 전이금속의 양이온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빠진다. 먼저 채워진 게 먼저 빠진다. 이해가시죠? 자, 예제 6.9입니다. Fe, E 플러스, Br, 브롬, 마이너스의 전자 배치를 써라. 먼저 요런 전자 배치, 이온의 전자 배치를 쓰려면 온전자에, 그러니까 이온화되지 않은 온전자의 전자 배치를, 원자의 전자 배치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먼저 Fe의 전자 배치를 쓰려면, 그죠? 전자 배치를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1s2, 2s2, 2p6, 아까 Fe가 얼마였어요? 18이었죠? 그죠? 일단 16이었나요? 이렇게 3s2, 3s6, 4s2 이렇게. 요거 여러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건데 요거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3D에서 6개 채웠죠? 그래서 총 몇 개예요? 26개의 전자를 가진 게 Fe예요. 자, Fe의 E 플러스 전자를 몇 개 잃었어요? 2개 잃었어요. 2개. 자, 전이금속의 경우 먼저 채워진 게 먼저 빠진다. 전이금속이 아니더라도 먼저 채워진 게 먼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먼저 채워져요?
얘가 먼저 채워졌기 때문에 얘가 빠지지 않고 4S가 빠져버려요. 얘가 빠져. 그래서 4S가 빠진 3D6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F2에 2 플러스 이온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브롬은 전이금속이 아니죠. 전이금속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브롬은 4족에 있는 4주기에 6족에 있는 거 그죠? 불렴 무효가 7쪽에 있는 7쪽 7쪽에 있는 7쪽. 그래서 여기서도 1 플러스를 여러분 설명하려고 해놓은 거니까 여기 지워버리세요. 7쪽 모자 불렴 부여와 불소 염소 브롬 이렇게 되죠. 브롬은 그래서 1s 2s2 2p6 해서 10개 채우고요. 3s2 3p6 4s2 해서 10개 채우고 그 다음에 3d 10개 채우고 5개 35개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데 하나를 얻었어요. 그죠? 하나를 얻었는데 어디가 비었어요? OP는 6개까지 채울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늘어나서 4P6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이해 가시죠? 전이금속은 먼저 채워진 거 먼저 빠지고요. 그죠? 지금 브롬은 하나 얻었어요. 얻은 거 지금 마저 P 오비탈에 채워졌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원자의 특성과 주기적 경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자들이 가지는 특성은 이제 좀 아까는 우리 전자 배치나 오비탈 도표, 등전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6장을 공부할 때는 조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지도록 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원자의 특성과 주기적인 경향. 원소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은 누가 결정한다? 원자의 주기적 함수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중성자 내의 전자수와 같다. 원자의 반지름은 아까 n는 커질수록 커진다 했잖아요. 그죠? 구형으로 가정하고 가장 가까운 원자 간의 거리를 반으로 나눈 것이다.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 주기는 가로잖아요. 가로. 이게 족이고, 그죠? 얘가 족이에요. 얘가 주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작아진다. 같은 족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진다. 아까 주양자 수가 많아질수록 s 오비탈의 크기가 커진다 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그냥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전자끼리 서로 당겨지는 힘들 때문에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온의 반지름은 이온이에요. 이온의 반지름. 앞에는 원자고. 금속 원자 양이온은 전자를 잃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금속 원자,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이런 것들 1족, 2족에 있는 것들은 금속 원자보다 작다. 전자를 내보냈기 때문에 작다. 비금속 원자의 음이온은 즉 F- 그죠? O, E- 이런 비금속 원자의 음이온은 비금속 원자보다 크다. 음이온으로 커진다. 금속 양이온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온화 에너지. 원자가 이온화되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한 개의 전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1차 에너지 전자를 한 개 띠는 주기율표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그죠? 주기율표의 아래로 갈수록 감소. 에너지 감소. 에너지 증가. 그죠? 반지름 증가, 반지름 감소. 반대예요. 반지름과 에너지는. 전기 음성도 공유 결합을 이루는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원자의 힘이 전기 음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 증가한다. 아래로 갈수록 감소한다. 에너지와 전기 음성도는 같은 경향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원자의 반지름은 9라고 가정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에너지와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기 음성도와 반대다. 내부 전자에 의해 체외곽 전자에 미치는 핵의 양전하를 차단. 이게 유효 핵전하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감소한다. 반지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 내용은 몰라도 요 내용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좀 6장이 외우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조금 많죠? 이온의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온의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온의 반지름. 금속 원자에서 양이온은 작아지고, 그죠? 음이온은 커진다. 그래서 양이온은 작아지고 음이온은 커진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는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가 일가 이온으로 변화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 즉 전자를 하나 내놓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입니다. 주기율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즉 원자가 작아질수록 커져요. 원자가 작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자가 작아지면 안에서 당기는 힘이 커지면 얘가 작아지겠죠. 그죠? 자꾸 잡아 당기니까. 그러면 안에서 잡아 당기는 힘이 크다는 얘기는 반대로 띄어내는 힘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반대로 아래로 가면 원자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자, 쉽게 표현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오른쪽 증가, 아래 감소. 아래로 갈수록 감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전기 음성도 공유결합에서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라 했죠? 네.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전기 음성도는 커진다.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주기율표의 아래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작아진다. F가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이온이다. 왜? 주기율표의 오른쪽에서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F가 제일 크다. CS가 전기 음성도가 제일 작다. 요 반대편에 있겠죠? 여기에 제일 작다. 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작아지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는 힘이 커져야 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진다. 그죠? 내려갈수록 반지름은 커지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는 작아진다. 이온화 에너지도 커진다. 작아진다. 이해가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
값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전기 음성도 값을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자, 이렇게 갈수록 크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죠? 내려갈수록 같은 쪽에서 내려갈수록 작아지죠? 같은 쪽에서 내려갈수록 작아져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아까 누가 제일 크다고요? 불소가 제일 크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6장은 좀 외울 게 많고 내용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볼게요.